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F5 코리아 김재웅 이사와 CQ웨이브 박진표 과장과 함께 진행하는 모던 앱 인프라 및 보안 F5 엔진X로 준비하세요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주세요.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도 응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션을 진행하실 F5 코리아 김재웅 이사님과 CQ웨이브 박진표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5 코리아 김재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Q웨이브 박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김재웅 이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차이를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고객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용어가 조금 많이 복잡하시죠?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했었고요. 근래에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확장 개념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랑 멀티 클라우드가 정확하게 개념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두루두루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세미나에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좀 앞에 제가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지금 저희 나라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세미나나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멀티 클라우드 동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 멀티 클라우드의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시게 되면 저희 대기업의 92%가 이미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80%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랑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클라우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구축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게 또 데브옵스와 함께 구현하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의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또 컨셉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보이는 통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F5가 매년 제공하는 저희가 State of Application Strategy라는 그 통계 정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F5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눈에 띄게 좀 변화된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원래 2020년도에 1위였던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멀티 클라우드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제공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내용을 저희가 1위가 무조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똑같이 한국이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이지만 2020년도에는 8위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3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 환경 수준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는 다 퍼블릭 클라우드별로 또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별로 다 기능들이 다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그 기능들을 쓰려고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AWS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게 되면 AWS를 아셔야 되고요. 애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저희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동일한 환경 수준으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새롭게 동향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처음에는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한 4, 500개 정도의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서비스들이 물론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온프레미스에서 쓰는 기능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대로 이전했어요. 근데 쓰려고 보니까 뭔가 기능이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제가 쓰는 기능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싶은데 옮기고 보니까 좀 제가 약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예요. 우리 거 쓰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통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님, 그런데 클라우드는 어쨌든 기존에 업무를 하던 그 환경을 그대로 이제 가상머신에 올리거나 한 거니까 기존의 업무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GCP도 마찬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대동소이하거나 기존 업무 환경과 비슷하다. 그러니 그렇게 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은 쉽게 일어납니다. 마이그레이션 쉽게 일어나는데요. 제가 온프레미스에서 10개의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에 사용했다고 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는 그 10개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는 없는 제약이 발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5개만 사용하셨다든지, 그러니까 기능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사용을 똑같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이나 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기능의 제약이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시켰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AWS로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애저도 가야 되고요, 써야 되고 구글도 써야 돼요. 그러면 제가 AWS에 구축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애저라든지 구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이그레이션 작업들이 실제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다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은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기 고객이 이탈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일로 어떻게 하나의 서비스 종속된다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세미나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냐면요. 말씀을 드렸었냐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부는 AWS, 일부는 애저, 일부는 구글 이렇게 가시게 되면 하나의 종속되는 서비스는 아마도 그런 문제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 일관성이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AWS가 제공하는 웹방화벽 또는 AWS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 그리고 애저가 제공하는 웹방화벽을 제가 동시에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세워서 두 군데에 지금 서비스가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저는 웹방화벽에 대한 서비스,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각각 AWS 가서 설정하셔야 되고요. 애저에 와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저나 AWS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로 가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 뭐 관리적인 측면은 좀 뒤에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이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기업들이 만약에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만약에 세우신다고 하게 되면 저희 F5에서는 F5가 인수했던 엔진엑스 솔루션과 함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세우시게 되면 좀 더 쉽고 전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 F5 제품들은 아마 많이 써보셨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엔진엑스는 아직까지도 좀 생소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F5 엔진엑스 솔루션을 인수를 한 지는 조금 됐고요. 아마도 아직까지도 엔진엑스라는 제품들을 웹서버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은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버 쪽에 가까운, 코드 쪽에 가까운 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웹서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진엑스 API 게이트웨이.
또는 뭐 로드 밸런서 또는 웹 방화벽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엔지니어스 쪽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만약에 고객사 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뭐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가 뭐냐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좀 쉽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라면 저기 나와 있는 뭐 웹서버라든지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웹방화벽, 로드 밸런서, 뭐 DN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갖춰 놓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AWS나 애저나 GCP나 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도 다 각각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이거를 굳이 F5나 엔진엑스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처럼요. 만약에 제가 애저의 웹방화벽을 쓰는 경우하고요. AWS 웹방화벽을 동시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보안 담당자예요. 그러면 저는 애저에 대한 웹방화벽 정책이랑 AWS 웹방화벽 정책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서비스인데 이 보안 정책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애저의 설정을 따로 해야 되고요. AWS 설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희 이런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요.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AWS에 됐던, 애저에 됐던, 뭐 구글에 됐던 어떤 환경이든지 똑같은 설정들, 똑같은 뭐 보안 정책들을 동시에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하나의 정책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어떤 환경이 됐든 똑같은 보안 정책, 똑같은 서비스가 동시에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좀 굉장히 편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환경에 제약을 받지 말고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런 솔루션들을 함께 구성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막 얘기를 하시다 보게 되면 요즘에는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VM 형태로 뭐 저희가 인스턴스라고 하죠. 인스턴스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구성을 하시는 고객들을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모던 앱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통 설계를 하고 계세요. 모던 앱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말하는 쿠버네티스 또는 도커 환경을 저희가 모던 앱 아키텍처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도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모던 앱 서비스를 보통 다 제공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AWS의 뭐 AKS나 뭐 Azure의 AWS의 EKS나 Azure의 AKS 또는 뭐 구글의 GKE 이런 식으로 모든 앱 아키텍처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VM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런 아키텍처를 함께 설계를 하고 계신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F5에서 제공하는 아키텍처 그림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보통 고객사들이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제가 하나를 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놔뒀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종류의 보안은 필수적으로 니네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라는 표준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웹 방화벽이 보이시죠? 관문 단위 웹 방화벽. 두 번째 보이시는 게 API 게이트웨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좀 약간 용어가 생소하긴 한데요. 뒤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드카 프록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서비스 메시 형태로 저 사이드카를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지금은 모든 앱 아키텍처를 함께 고려하고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형태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던 앱이라는 게 저는 그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환경을 그러니까 코드로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작성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웹방화벽 업체들은
도커 형태로 웹방화벽을 넣는다든지 쿠버네티스랑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던데 네. 혹시 그거랑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더 확장된 개념인가요? 같은 네. 개념이 맞습니다. 같은 개념이 맞고요. 모던 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말로 따지게 되면 현대화된 앱이잖아요. 현대화된 앱이라는 기준 자체는 뭔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현대화된 앱은 이 비즈니스의 요구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빨리 업데이트가 되든, 빨리 배포가 되든, 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보통 모던 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던 앱이 이렇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프라 환경에서는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컨테이너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즘에는 통상적으로는 그냥 컨테이너 환경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그냥 모던 앱 서비스 아키텍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저희가 모던 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들이 저희가 같은 회사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웹방화벽이 있었죠.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한 가지씩 저희가 이제 어떻게 F5 솔루션이 이런 내용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방화벽인데요. 엔진엑스 웹방화벽은 예전에는 엔진엑스 모드 시큐리티를 가지고 웹방화벽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드 시큐리티를 쓰게 되면 암만 엔진엑스 위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모듈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실제로 제가 원래 있던 기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좀 많이 낭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웹방화벽이라고 하게 되면 성능도 있지만 뭐 실제로는 웹방화벽에 제공하는 시그너처 패턴들이 실제로는 웹방화벽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웹방화벽을 기준을 잡을 때 얼마나 많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웹방화벽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평가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모드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F5랑 인수가 되면서 F5에 있는 웹방화벽 기술들을 그대로 엔진엑스 쪽에 녹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엑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량화, 가벼운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F5의 강력한 웹방화벽 기술들 그리고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자동화된 기술들, CI/CD라고 하죠. 자동화된 기술들을 그대로 저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웹방화벽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할 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많이 구성하세요라고 여쭤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구성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관문단에 저희가 서비스 쪽에 들어오기 전 관문단에 보통 웹방화벽을 많이 구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기했던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에다가 웹방화벽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던 앱 쪽으로 모던 앱 아키텍처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 이제 안쪽이잖아요. 컨테이너 안에서는 저희가 보통 웹방화벽을 인그레스 컨트롤에다 많이 올립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L4, L7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별도의 이제 로드 밸런스 스위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보통 필수적으로 이용하는데 여기에 웹방화벽 솔루션을 함께 탑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또 하나가 API 게이트웨이예요. API 게이트웨이에도 이 웹방화벽을 함께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모드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 비교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가 F5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엔진엑스 모드섹 또는 모드 시큐리티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왼쪽에 스루풋이나 리퀘스트나 실제로 모드 시큐리티 대비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가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경량화된 솔루션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내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던 앱에서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속도가 관건이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들이 또 레이턴시 부분이에요. 서비스에 대한 지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모드 시큐리티를 썼을 때 대비 앱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연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웹 방화벽을 실제로 보안 코드에 함께
저희가 탑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Security as Cod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이냐면 저희가 보안은 보안대로 개발은 개발대로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안 개발에 이 보안 코드를 함께 탑재를 시켜서 저희가 개발 라인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다가 이 보안이 함께 제공되게 되면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데 보안을 함께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배포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설명 감사한데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 맞는 웹 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썼던 엔진엑스를 F5가 인수해서 제공한다. 네.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근데 F5도 물론 웹방화벽이나 보안 기능 굉장히 좋지만 네. 엔진엑스라는 아주 새로운 플랫폼에 F5의 보안 기능을 넣었을 때 네. 이게 아까 이제 엔진엑스가 무드 시큐리티를 써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리소스 낭비도 심하고 성능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똑같이 F5의 보안을 넣었을 때 엔진엑스랑 이질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좀 뭔가 충돌이 나거나 장애가 나거나 네네. 이런 건 없나요? 아까 이제 속도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조금 네, 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엔진엑스를 인수하면서 엔진엑스의 아키텍처를 저희가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기존에 모드 시큐리티를 썼을 때는 엔진엑스 아키텍처에 모드 시큐리티를 함께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엔진엑스의 아키텍처의 F5의 기능들을 그대로 녹여넣을 수 있는 저희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 통합이 가능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계 정보에 보게 되면, 웹사이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라고 하게 되면 엔진엑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진엑스를 많이 배포하는 사용자 중에 40%는 실제로는 웹서버가 아니고 API 게이트웨이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엔진엑스를 API 게이트웨이로 보통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 엔진엑스가 웹서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었는데 API 게이트웨이로 쓴다는 거는 좀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웹서버를 API 게이트웨이로 쓰는 그런 비율이 높은가요? 실제로 웹서버로 사용하는 비율이 좀 많고요. 많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API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겨요. 모든 앱이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 클라이언트 서버나 또는 서버 투 서버 통신할 때는 다 API 기반으로 통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사용자의 트래픽도 많긴 하지만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트래픽 중에 하나가 이제 API 트래픽이거든요. 그 API 트래픽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엔진엑스로 써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더라. 라고 해서 엔진엑스를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라는 솔루션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다른 회사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하고 네, 네. API 보완하는 또 단독 솔루션들도 있고 한데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엔진엑스가 훨씬 더 좋거나 네. 경쟁력 있거나 이런 통계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나가 설명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엔진엑스 API 게이트웨이는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된 통신, 클라이언트 인증, 리퀘스트에 대한 라우팅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풀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API에 대한 정의, 매니지먼트, 실제로 게이트웨이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요. API에 대한 정의랑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에 대한 매니지먼트, 관리, 그리고 개발자 포털, 개발자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API가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API야라는 정의를 해놓은 부분들이 개발자 포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엔진엑스 API 게이트에는 기능들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로 API 트래픽을 처리하는 게이트웨이, 저희가 알고 있는 엔진엑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API 정책을 관리하는 또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는 API 정책 관리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번들로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엔진엑스 컨트롤러가 API 관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엔진엑스가 API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다른 API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솔루션이 많을 텐데요. 기존의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하고 엔진엑스의 API 게이트웨이가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API는 두 가지가 번들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게이트웨이, 그리고 하나가 매니지먼트하는 컨트롤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 플랜하고 데이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기존의 아키텍처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사용이 돼야 되는 경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당연히 레이턴시가 느리고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플랜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API가 처리되는 구간에는 실제로 데이터 플랜만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되고 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API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웹방화도 API, 그리고 세 번째가 인그레스 컨트롤러인데요.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꼭 필수로 써야 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구동이 될 거예요. 저 서비스를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는 한 대만 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안에 색깔별로 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 서버인데요. 서버들이 보통 한 대로 서비스를 만드는 구성은 아니에요. 여러 대로 만들어질 텐데요. 이 여러 대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에 대한 로드 밸런싱이 또 필요할 거잖아요. 컨테이너 안에서도. 근데 컨테이너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상화된 환경인데 여기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L4 솔루션들을 막 우겨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라는 솔루션이에요. 얘가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의 로드 밸런싱을 다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인그레스 컨트롤러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올해 조사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일까요? 물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CNCF 서베이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CNCF는 오픈소스 재단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단연히 62%가 엔진엑스라고 합니다. 네, 엔진엑스는 지금 저희가 F5가 판매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오픈소스도 있거든요. 네, 오픈소스 기반으로 엔진엑스를 인그레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기가 많다라고 지금 통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엔진엑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엔진엑스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사용자 기반이 많으면 네. 더 사용자들한테 친숙하고 엔진엑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활용하기가 편하니까 네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엔진엑스는 지금까지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저희가 인그레스 컨트롤 아까 처음에 웹방화벽을 설명을 드렸을 때도 모던 앱에서는 웹방화벽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인그레스 컨트롤에다가 웹방화벽을 함께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에다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엑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고 하게 되면 상용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애드온된 내용들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보통 그 구성을 하실 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웹방화벽을 함께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져가시게 되면 좀 더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쉽게 서비스를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소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능 중에 만약에 엔진엑스 플러스가 상용 버전이거든요. 플러스라는 용어가 저희가 상용 버전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상용 버전을 갔을 때는 지금 아래 보시는 내용처럼 몇 가지 부가 기능들이 실제는 추가로 제공됩니다. 오픈소스일 때는 좀 어려웠던 부분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앱, 엔진엑스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했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F5 쪽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이 기능들을 추가 개발 없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F5에서 또 제공되는 부분들이 엔진엑스 인스턴스 매니저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서비스 메시라는 부분들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었고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요즘에 또 보시게 되면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그렇고 API 게이트웨이도 그렇고 보통 오픈소스 엔진엑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내용이
엔진엑스 인스턴스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엔진엑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가 똑같이 AWS 엔진엑스가 있고요. Azure의 엔진엑스가 있어요. 이 두 대를 하나의 엔진엑스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설정 관리 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인스턴스 매니저는 꼭 이렇게 F5의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물론 저희 그 인스턴스 매니저를 쓰시게 되면 뭐 플러스 뭐 유료 버전을 꼭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인스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OSS,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OSS 무료 버전이랑 상용 버전, 유료 버전을 둘 다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들은 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가지고 함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용한 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의 서비스 중에 저희가 웹 서버도 있고 API 게이트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엔진엑스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애들이 막 돌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스캐닝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캐닝을 쭉 돌려보게 되면 제가 몰랐던 막 엔진엑스 서비스들이 막 올라와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정말 관리 안 됐던, 예전에 설치하고 관리가 안 됐던 그런 서비스들인데 보니까 OS가 취약점이 있는 버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스턴스 검색 또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디스커버리랑 스캐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의 차이는 뭐 사용자 기반인가요? 아니면은 좀 더 기능이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네네. 네, 그것도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네. 무료 버전하고 상용 버전,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 코드는 똑같은데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10가지 기능 중에 8가지만 쓸 수 있는 게 무료 버전이고요. 나머지 2가지 기능을 더 쓸 수 있는 게 유료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로 제가 보통 라이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직까지도 계속 무료 버전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 나는 8개만에 충분해. 뭐 이런 고객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아직까지도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고요. 보통 오픈소스를 인수하면 그 인수한 벤더들이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던 것들을 차츰 유료로 만들어서 네. 결국은 무료로 편하게 사용하던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서 네. 엔진엑스 많이 좋아하던 관리자들은 좀 그런 부분을 우려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자율성을 네, 많이 그럼요. 주시네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 인수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수했다고 해서 기존 잘 쓰고 계신데 제가 갑자기 유료화 시켜가지고 비용을 내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출시한 이 인스턴스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픈소스 버전을 네가 쓰고 있으니까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줄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무료 버전이지만 얘네는 이 솔루션들을 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런 통합 관리 솔루션들을 또 제공하는 걸 봤을 때는 똑같이 저희 회사는 약속을 지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무료 버전 중에 제가 그 화면에 보시게 되면 API라고 되어 있죠.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제공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API가 제공이 안 돼요. 근데 인스턴스 매니저를 쓰시게 되면 무료 버전이지만 실제로 API를 같이 쓸 수 있게끔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또 모니터링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보여준 정보들이 좀 약간 약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서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잠깐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저희 멀티 클라우드만 지금 함께 고민하지 마시고요. 멀티 클라우드랑 모든 앱을 지금은 함께
함께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또는 모던 앱이 됐던 저희가 이제 어떤 솔루션을 쉽게 관리하고 또는 내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데 어떤 솔루션을 또 뭐 AWS만 구매하고 애저스만 구매하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뭐 서비스 종속되거나 또 관리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좀 복잡성의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엔진엑스를 가지고 만약에 웹방화벽이나 API 게이트웨이 또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쓰시게 되면 환경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이런 만약에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솔루션 도움을 좀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빠르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저희 CQ웨이브와 함께 이 데모 솔루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데모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몇 가지의 데모를 CQ웨이브를 통해서 함께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Q&A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드린 이제 API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컨트롤러, 인스턴스 매니저, 그리고 Fprotect 이 네 가지 솔루션 중 인스턴스 매니저의 관리 기능과 Fprotect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준비된 데모 시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구성의 경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MS 애저의 인스턴스 매니저가 이제 온프라미스 상의 VMware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에 설치되어 있는 Fprotect를 이제 중앙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인스턴스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매니저의 경우 기본적으로 11,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CIDR 기반의 이제 IP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포트 정보를 스캐닝함으로써 각각의 흩어져 있는 인스턴스들에 대한 디스커블드 기능과 이제 CV 취약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CQ웨이브 IP 대역에 대해서 한번 스캐닝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스캐닝 기능의 경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리스트업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스텔스 포트 스캐닝 기능의 방식으로 각각의 포트 오픈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각각의 엔진엑스 버전은 무엇인지 CV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캐닝 되는 결과에서 엔진엑스만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빅아이피 로드 밸런서나 혹은 엔진엑스, 아파치 서버와 같은 다른 서버들의 정보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엔진엑스만 한번 필터링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엔진엑스들의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검출되는 취약점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의 환경은 어떨까요? 저희 랩이 설치되어 있는 IP 대역에 대해서 한번 재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내부적으로만 스캔했던 거였고 이제 인스턴스 매니저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그 서비스를 한번 스캐닝 해보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AWS의 환경에서 이제 실제 고객 운영 현황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벌써 스캐닝에서 CV 결과가 보이긴 하네요. 예,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CV 취약점 스캐닝을 이제 돌리게 되면 한 1분에서 대략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몇몇 개의 이제 인스턴스들이 이제 디스커블드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검출되어 있는 이제 디스커블드 된 이제 리스트들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취약점들이 몇몇 실제 운영 서비스들이 취약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CV 취약점, 검출된 CV 취약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이제 nginx.org라는 웹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7개의 이제 취약점이 노출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엔진엑스 ORG 웹사이트에서 이제 각각의 취약점 정보와 어떤 버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제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비나를 보시는 동안 저희가 직접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엔진엑스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5개의 URL에 이제 접속하시어 11,000번 포트로 접속하시게 되면 지금 액세스 가능하실 거고요. 각각의 운영 중인 서비스, 공인 IP 대역이 있으시다면 한번 스캐닝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는 이제 취약한 상황이 아닌지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 접속이 안 되시면 이제 댓글창이나 이런 댓글창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용하네요. 저도 한번 써봐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디스커버드 된 이제 엔진엑스 시스템의 에이전트를 이제 간단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인스턴스 매니저의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벤토리 기능은 오픈소스나 플러스 모두 상관없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CPU나 메모리와 같은 리소스 매트릭 정보들을 이제 UI 기반의 형태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돌아가서 또한 이제 인스턴스 인벤토리 기능은 이제 모나코 기반의 에디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에디터 기능을 통해 각각의 컨피그레이션들을 모두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커 프로세스의 1에 대한 이제 세미콜론이 있는데요. 이것을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빨간 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신텍스 에러에 대한 문법에 대한 이제 정합성 검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워커 커넥션과 혹은 워커 프로세스와 같은 이제 지시어에 대한 특정 구문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컨피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커 커넥션을 이제 잠깐 지워보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설정한 것은 이제 저희 실제 서버에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워커 커넥션이 지금 100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제 서버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버에서도 봤을 때 이제 워커 커넥션이 1000의 값이 이제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값을 2000으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시 하게 되면 2000으로 즉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한 번 더 3000으로 세이브 퍼블리시 했을 때 별도의 딜레이 없이 즉각적으로 설정 변경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매니저를 잠깐 마무리하고요. 이제 앱프로텍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앱프로텍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nginx.conf 파일에 기본적으로 앱프로텍트 모듈을 이제 로드를 해주시기만 하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듈을 로드해 준 다음 서버 컨텍스트나 혹은 로케이션 블록에서 이제 각각의 앱프로텍트 이네이블 설정을 이제 ON 또는 OFF로 해줌으로써 사용 유무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폴리시 파일에 대해서 이제 JSON 타입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JSON 타입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엔진엑스 베이스 템플릿 아래에서 이제 각각의 바이올레이션 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로깅을 할 건지 차단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그니처 패턴 기반의 시그니처 이외에도 이제 쿠키나 데이터 카드 그리고 파일 타입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요소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격 형태와 이제 차단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격 방식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방식인데요. 잘 알려져 있는 이제 DVWA 웹사이트에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 대해서 혹시 김지용 부장님 혹시 한번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에서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유발시키는 와스 탑 10에 항시 올라와 있는 공격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행하는 공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웹 방화벽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의 이제 스토어드 페이지에서 제가 스크립트 형태의 공격 형태인데요. 보이시는 것은 이제 워닝이라는 팝업 창을 이제 띄워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데모라는 이름으로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워닝이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워닝이라는 팝업 창에 의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제 방해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를 잠깐 지우고요. 저희 프로텍트에서 이제 보안 기능을 한번 이네이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CSS 이제 스토어에 대한 이제 URI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프로텍트 기능을 이제 ON으로 변경을 하고 퍼블리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워닝에 대한 이제 스크립트 공격을 이제 데모2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스텀한 이제 웹 차단 페이지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보이고요. 이러한 블락 페이지에는 서포트 ID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각각의 리퀘스트에 대한 코드 정보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이제 로그를 봤을 때 이제 5710이라는 이제 서포트 아이디에 대해서 로그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3개의 이제 시그니처 아이디에 의해서 패턴 차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단 방식은 어택 시그니처에 의한 이제 디텍션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페이지 차단된 거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사이트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URI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차단을 했는데요. DVWA 이제 메인 페이지의 경우 지금 프로텍트 기능이 오프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A는 스크립트라는 간단한 URI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는 스크립트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정상적인 페이지가 뜨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텍트가 등록되어 있는 스토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URI로 한번 공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처럼 이제 URI 기반의 이제 로케이션 블럭 안에서 블록 기반으로 이제 프로텍트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정들은 다 인스턴스 매니저 통해 가지고 쉽게 컨피그를 배포할 수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온프라미스 상인데요. 저희 지금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AWS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든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동일하게 모듈을 로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텍트 이네이블 설정을 온,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서비스 네. 설정 방법의 차이는 없는 걸로 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 사이에서는 이제 AWS가 됐던, 먼저 애저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 됐던, 온프레미스가 됐던 어떤 환경이든지 동일한 엔진스 컨피그 설정을 가지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AWS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제 커맨드 인젝션 공격 방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보이시는 커맨드 인젝션 공격은 이제 cat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제 서버의 이제 패스워드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공격 방식인데요. 혹시 커맨드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가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시스템이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들 또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 커맨드들을 저희가 인젝션 내 공격과 유형이 비슷하게 삽입을 시켜서 실제로는 웹사이트로 접속을 했지만 실제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공격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cat 커맨드라든지 ls 커맨드 뭐 그런 커맨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를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 정보를 입력을 하기 위한 이제 cat 커맨드를 입력을 했을 때 현재 fprotect 설정은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CMP 핑 테스트와 함께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 정보가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fprotect 설정을 on으로 변경을 하고 보안 기능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블리시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공격 방식의 패스워드 정보를 서브밋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차단 페이지가 다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서버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첫 번째 이제 테스트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 서버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저희가 발생을 시켰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엘라스틱 설치나 혹은 ELK와 같은 이제 시스로그 형태로 로그를 던지고 그리고 각각 로컬 서버에 동시에 두 개의 로깅 방식을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보내진 ELK로 이제 보내진 로그 데이터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의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로그가 변형이 됩니다. 저희 테스트 랩을 이제 꾸민 것을 잠깐 보시게 되면, 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바이올레이션 현황들, 그리고 들어온 이제 로그에 대한 리퀘스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세한 로그에 대한 이제 상세 메시지 정보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NAP에서 보내지는 로그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시각화를 통해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레트 캠페인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레트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F5에서 얘기하는 그 스레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방화벽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웹방에서 제공하는 시그너처 기반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시그너처는 제가 알고 있는 그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구문이 일치를 하게 되면 뭐 폴스 포지티브 또는 오탐이라고 하는데 오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네, 근데 F5에서 제공하는 스레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F5가 그런 공격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패턴이 아니라 룰셋으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그 시그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히 룰셋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패턴을 매치시키고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폴스 포지티브를 극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레트 캠페인을 같이 이용하시게 되면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레드 캠페인의 경우 이제 다른 시그니처 패턴과는 다르게 이제 거의 오탐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저희 시그니처 오탐에 의한 이제 뭔가 서비스 리스크가 우려가 되어서 이제 웹방화벽 기능을 적용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러한 스레드 캠페인 기능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이제 액티브 어택에 대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러한 스레드 캠페인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방식이 아닌 한 달에 몇 번씩 업데이트가 수행이 되면서 액티브 어택들이 관찰될 때마다 상시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스레드 캠페인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동일하게 베이스 템플릿 아래에서 바이올레이션 되는 스레드 캠페인 커넥션을 이제 알람 설정과 이제 블락 설정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쉽게 간편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데모의 예로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자카르타 멀티파서의 기능을 이용한 아파치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형태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공격 형태를 통해서 이제 서버의 이제 OS 정보들을 이제 탈취하는 공격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AWS 환경에서는 지금 CSP라는 URI에 대해서 이제 프로텍트 기능이 오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CMD 창을 이용해서 한번 아까 웹사이트에서 보여드린 이제 자카르타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301 무브드에 대한 응답, 정상적인 응답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프로텍트 기능을 이제 ON으로 변경을 하고 한번 세이브 퍼블리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다시 아파치 공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들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시그니처 아이디가 NA로 표시가 되어 이제 시그니처에 의한 패턴 참지가 아니라 이제 스레드 캠페인 디텍티드에 의한 이제 차단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내용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 캠페인의 내용은 이제 아파치 스트럭처, 자카르타 멀티파스에 의한 이제 RCE 공격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데모에서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공격 형태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실제 기술 지원을 하다 보면 이런 공격들도 있어?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유형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영 시스템들은 서비스 리스크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해 엔진X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NAP 솔루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모 정말 잘 준비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데모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CQ웨이브 쪽에서 저희 엔진엑스 솔루션 관련해서 캠페인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기업의 여러 부서에서 다수의 엔진엑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관리의 어려움과 또 보안적 요소가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요. 저희 CQ웨이브에서는 이제 인스턴스 매니저 캠페인을 통해 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취약점 진단과 또 관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직접 방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과 또 실제 방문 지원까지 완료된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이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박진표 과장님의 데모를 통해서 엔진엑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웨비나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사님 그리고 과장님,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고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먼저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장시간 동안 저희 세미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F5 쪽이나 저희 CQ웨이브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데모 라이센스나 트라이 라이센스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필요하시면은 꼭 한번 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CQ웨이브에서는 지금 엔진엑스 서비스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웨비나를 보시고 난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CQ웨이브와 F5가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화면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웨비나 애플리케이션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